안녕하세요. 해설갑니다. 1월 19일 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2.61%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1.38%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주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공매도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왔죠.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은 공매도 재개, 물러선 금융위, 국회 의견도 청취, 이런 내용이 오늘 오전부터 조금씩 나왔습니다. 2월에 결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이게 연장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심리가 시장에서 좀 작용을 했고요. 다음으로 기아차가 애플카랑 협력을 한다. 기아차가 맞는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고, 이 내용은 지금 뉴스가 장 마감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소식이 장 전에 좀 소문이 돌면서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는 정고점을 넘어가는 흐름까지 좀 나왔고요. 자동차 쪽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견인을 하면서 상승을 마감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장 마감을 하고 이제 애플카, 기아차와 협력을 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뉴스를 또 찾아보니까 기아차에서 결정된 바 없다. 현대차 때도 그랬죠. 현대차 때도 이 애플카 협력 기대감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오늘 기아차가 장중에 좀 그런 소문이 돌면서 급등을 했는데, 지금 뉴스가 여러 가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좀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좀 나오고, 또 어느 뉴스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여러 가지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확실한 거는 이 공시 부분에서는 기아차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아차에서 입장 발표를 하겠죠. 그 부분에 따라서 자동차주는 급등락이 있을 거로 좀 보여지고요. 이미 시간의 거래에서 기아차는 상한가를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 쪽이 내일 무슨 일이 없으면은 내일 시가에 좀 급등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도 내일 좀 상승 출발을 하게 되겠죠. 뭐 오늘 이제 새벽에 뭐 미국장에 큰일만 없으면은 이 흐름에 따라서 이 자동차 주들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을 해서 좀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애플카에 대한 내용이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순환매를 노리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시황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애플카에 대한 내용이 내일도 좀 나오고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은 애플카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내일도 이 자동차 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순환매로 이쪽으로 시세가 옮겨갈 수가 있고요. 이 자율주행이 강세를 보이면은 어느 쪽을 보셔야 된다 그랬죠? 5G.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5G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망을 전송을 하고 받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애플카라든지 뭐 구글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일 때는 자율주행 그리고 5G 함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5G 쪽은 올해 크게 성장을 하는 업종군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KMW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래서 이 5G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올해 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주목해서 봐야 될 쪽이 첫 번째가 유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으로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해외 건설, 해외 플랜트, 그리고 조선주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가 중국 관련주입니다.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 따른 중국 영향이 있거든요. 최근에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표적인 중국주가 이제 화장품주죠. 화장품주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계속적으로 5G까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업종이고, 순환매를 노릴 때는 이제 자동차가 강했으면은 자율주행과 5G를 함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서론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상승을 했어요. 시장이 상승을 하고
이유는 뭐 공매도 부분, 자동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장중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이제 어제는 미국장이 휴장이었죠. 근데 오늘 이제 나스닥 선물이 오전에 계속적으로 좀 급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 함께 끌어올리면서 강세를 좀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은 개인이 1조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4,098억 매수, 기관이 5,940억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은 이제 금융투자 쪽이 1조 정도 시총 대형주를 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쪽에 집중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쪽이 여기 연기금이죠. 오늘도 지금 4천억을 매도를 하고 최근에 보시면은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운용 형태가 원래 주식 비중이 많아지면은 고점에서는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요.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은 방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죠. 근데 최근에 좀 주식 비중을 뭐 16% 정도까지 좀 줄인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에서는 물량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오늘 코스닥 개인이 2,749억 매도,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를 해주고 금융투자도 역시 코스닥을 일부 좀 사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시장이 상승을 하니까 또 추가적으로 한 4천억 정도 좀 매도를 하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시장이 올라가면은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 하고요.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좀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다시 환매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누적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외국인이 만기일 이후로 2조 2천억을 매도를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지수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선물을 환매수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매도를 다시 늘리고 있죠. 이 부분은 아직도 우리 시장이 좀 고점 경계를 외국인이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의 이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한번 좀 내려왔다가 21선 정도 지지를 받고 양봉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움직일 것으로 봤는데, 오늘 장중에 뭐 호재도 있고 나스닥 선물 이런 부분이 좀 강하면서 바로 조정 없이 오늘 올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좀 움직였고, 여기서 전고점 부분 얘가 올라갈 때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오늘 흐름은 뭐 삼성전자 필두로 지난 주도주들이 좀 움직였죠. 그러면 신호탄은 흐름은 좀 괜찮게 나왔는데 여기서 역시 전고점을 넘어가서 안착을 해야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박스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꼭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고점이 낮아지면은 그건 더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점을 하고 고점을 갱신을 못하고 낮아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점이 낮아지지 않고 빠르게 좀 여기를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지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개인들이 안전하게 수익 내는 장세가 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를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낮아지게 되면 다시 21선 테스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차트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환율 추이를 한번 보면은 환율이 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정고점 부근에서 고점을 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에요. 근데 오늘 좀 시장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환율이 하락이 좀 크지가 않습니다. 동시에 환율이 좀 이렇게 급락을 좀 해주면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야지 우리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지지선을 보면은 추세선이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 이 고점의 상단 요 추세선을 지지를 받은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상승이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면은 변한 건 없습니다.
시장 이제 과열권에서 이틀 가격 조정을 받았고 오늘 그 되돌림 반등이 나왔는데 이 추세선 상단은 여전히 과열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하루 올랐다고 뭐 흐름이 변하는 건 없어요. 내일도 추가적으로 흐름을 봐야 되고 역시 전 고점을 넘어가서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 그래야지 이 추세선도 이제 끝나는 거고 새로운 추세선이 생기면서 파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안전한 거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이 상승하면서 여전히 신용은 계속 최고치로 가고 있고 신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좀 신용을 막기 시작을 했죠. 너무 과열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을 좀 막기 시작을 했는데 역시 신용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시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만약 기아차, 뭐 애플카 이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 그러면서 좀 급등을 했죠. 기아차, 현대차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했는데 역시 말씀드리면 이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자동차주, 현대차, 기아차를 사고 싶다면은 내일도 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시간 내에서 좀 급등을 했죠. 그래서 고점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그런 거 좀 따라가지 말고 상대적으로 현대차 그룹 중에서 못 오른 뭐 현대글로비스. 이 현대글로비스는 현대기아차 물류를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수소 물류 체계를 좀 구축을 하고 전기차 사업도 하고 있는 이런 현대글로비스가 상대적으로 이격이 높지 않죠. 같은 현대차 그룹 중에. 그래서 그렇게 이격이 높고 급등해서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아직 덜 반영된 현대글로비스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시장 상승했다고 크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여전히 시장 과열권에서 움직이는 게 맞고요. 추격 매수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뭐 애플카 대한 내용 때문에 뭐 현대차나 기아차, 특히 기아차 이렇게 이격이 떠서 또 강하게 좀 출발할 수가 있는데 역시 추격 매수는 위험하고 상대적으로 좀 덜 반영된 쪽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안전하고 그런 애플카 내용이 나오면서 자동차주가 상승을 하면은 자율주행, 순환매를 보시고 5G까지 함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